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도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파국 막고 갈등 봉합.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뇨한 혁신위원장 만났습니다. 네, 만나긴 했는데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사이로 짧았고요. 분위기는 냉랭했고 네. 내용도 많이 없었습니다. 특히 뭐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쾌하게 말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거의 말을 안 하고 특히 기자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질문을 많이 했는데도 전혀 답변을 안 하고 나갔습니다. 그 회동하기 전에, 그러니까 비공개 회동 시작하기 전에 포토타임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두 사람의 표정 저희가 잠시 후 인터뷰에서 보여드릴 건데, 사실 어제는 나온 발언보다도 저는 그 표정이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시간도 짧다 보니까 분위기도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 브리핑한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김기현 대표가 이제 친윤 지도부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이거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했잖아요. 네. 근데 요약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안건은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최고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공간위에서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바로 수용을 못한다. 미안하다. 뭐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인요한 위원장은 김 대표의 희생과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 그냥 좀 원론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혁신위 활동은 오늘로 조기 종료할 걸로 좀 보여요. 오늘 회의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공관위원장 하겠다라고 인요한 위원장이 말했을 때 거절당했고, 그다음에 비대위 전환 요구 이런 얘기도 조금 수면 아래서 나왔었는데 윤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김기현 지도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활동 기한이 원래는 오는 24일인데 오늘 해산할 그런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다만 이제 혁신위가 조기 해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김기현 대표 체제에 큰 피해는 주지 않는 그런 그림으로 바뀌는 그런 회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할 때 우리 국민의힘은 혁신 못하겠어요, 그만두겠습니다, 때려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김기현 지도부에 피해가 가거든요. 근데 아마도 오늘 그 조기 예산을 하더라도 이제 할 거는 다 했습니다, 그만할게요, 이런 정도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뉘앙스 차이 정도는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는 실제 내부는 좀 어떤가, 이제 이런 것도 좀 물어봤는데,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기류하고 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대통령의 그 개편 작업이 대정당, 그러니까 대통령실, 정부, 당 이런 순서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당에는 오지 않은 시기라고 보는 거고요. 국민의힘의 모 주요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회동 보고 나서 한 얘기인데, 이제 주인공은 공관이다. 공관이는 용산이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제 주인공은 공관이다까지는 이제 누구나 그렇겠네. 이제 지도부 혁신위는 막을 내리고 공관이가 칼자루를 쥐니까 공관이겠네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공관이의 옥상에는 머리 위에는 용산이 있을 거다라는 게 당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그건 사실은 대부분 좀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 뭐냐? 뭐 두 가지 정도 해석이 많이 얘기를 하던데, 일단 첫 번째는 대표직을 유지하면 어쨌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의 목표 중에 하나가 승리한 총선에, 내년 총선에 승리를 하고 그때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승리한 총선에 당대표가 되려는 그런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 안을 일부 수용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직을 유지하면 되니까요. 이제 모 혁신위원한테 좀 물어봤는데, 뭐 제가 평가하기로는 안에 뭐 강경파, 온건파 있다라고 하면 한 중간 정도 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네. 분위기로 봐서는 김기현 대표가 일부 수용을 할 것 같다. 이건 시기의 문제다. 이제 다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일부는 할 것 같다. 저도 이제 그게 좀 궁금해요. 어제 나온 발언, 김 대표의 희생과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 이게 이뇨한 위원장의 발언인데, 물론 뭐 표정으로 드러나는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이 발언 자체는 그 표정만큼 싸늘한 것인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17분의 회동 동안 뭔가 오고 가는 이야기가 있었는가, 이 부분인데요. 잠시 후에 김병민 최고한테도 이 부분 질문할 건데,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무슨 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슨 유의미한 게 이제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그제 김 대표한테 많이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네. 그러니까 많이 배운 게 뭘 배운 것이냐. 야, 권력은 비정하구나. 그리고 스스로 힘으로 쟁취하지 않은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런 거를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요? 정치란 이런 것인가? 예. 권력이란 이런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지도부하고 대통령하고 오찬했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갔거든요. 예. 부산 갔는데 그때 김기현 대표하고 뭐 장해찬, 김석기 최고위원 등등 다 따라가서 거기 뭐 재벌 총수들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네. 이게 지금 뭐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런 동원하는 게 맞느냐. 근데 김기현 대표 또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윤심이 완벽하게 실렸다 이렇게 뭐 시그널들이 명확하니까 더 이상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좀 종합해가지고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디까지 이제 받아들여질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공관위로 넘어갔고요. 어제 이제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이 여당의 난맥상에 대해서 질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한국일보는 사설로 썼는데 네. 혁신도 없이 양지만 북적이는요 이러고 총선 기대하나. 이건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나한테 분당을 출마 명분이 있다. 근데 여기에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그리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분당을 노린다 그러는데 이게 다 김기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가 아무도 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혁신안도 안 받고 그러니까 다들 양지만 가려고 하고 지금 이런데 총선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나비 효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류가 양지만 찾는데 희생 아무도 안 하는데 누가 그럼 희생하겠냐 그 말이네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총선 이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여러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관심은 이제 공관위원장 누가 될 것이냐 쪽으로 조금 그렇죠. 옮겨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잠시 후에 김병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는지, 공관위원장은 또 누가 지금 지도부에서 뭐 오르내리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방통위원장 인사 논란. 윤석열 대통령 어제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네, 초고속 지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하고 5일 만에 지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방통위는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상인 부위원장 혼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이제 정상화하겠다 이런 윤 대통령의 의지가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김홍일 내정자 모두 독립성을 강조했는데 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어제 인사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김홍일 내정자도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 방통위원장은 전에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조인 출신이더라도 방송과 관련된 단체에서 일했든 학위가 있든 혹은 방송 관련 뭐 교수든 뭔가 네. 방송과 관련된 일들을 했던 법조인들인데 반해서 이번에는 순수 법조인이에요. 맞습니다. 순수 법조인이자 검사 출신이고 예. 그다음에 또 윤 대통령의 선배이기도 하죠. 사법연수원 15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23기고요. 예. 그리고 중앙지검 3차장, 대검 중수부장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 보통 특수통이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은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수부장 때는 윤 대통령이랑 같이 근무했고요.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위위원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야 반응은 완전히 엇갈렸는데요. 그렇죠. 여당은 방통위 정상화 시급하니까 야당도 빨리 협조해라 이런 입장 내놨고요. 야당은 강력 반발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이은 2차 방송 장악이다.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의 선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임명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청문회 인사청문회 굉장히 치열해지겠는데요. 네, 치열할 수밖에 없고 이미 시작부터 야당은 뭐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니까 굉장히 치열할 텐데 다만 방통위원장 설령 뭐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명할 대통령이 수 있죠. 임명 강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도 임명 철회가 이제 공개적으로 요구가 나왔다는 점도 좀 의미가 있는데 아, 그래요? 허은하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국회 과방위 소속이거든요. 방통위 담당인데 어제 페이스북에 글 써가지고 윤 대통령한테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제 논리는 야당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은 이제 언론 장악이라는 프레임만 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뭐 검사 선배다라고 했던 인물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제 중앙일보도로 보도로도 나왔는데 제가 뭐 며칠 전에 전해 들은 거는 이 한상혁 위원장 다음에 처음부터 김홍일 이 검사를 방통위원장으로 검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대통령이 신임을 했다. 근데 어쩌다 보니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했고, 근데 이제 지금 후임자가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야당에서는 계속 탄핵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좀 무리하게 방통위원장 하면은. 그러니까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오면
두 번, 세 번도 탄핵할 수 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방송 장악 시도하면은 바로 탄핵하겠다라고 하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거 하나. 나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정도로 신임을 한다라고 하니까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맡아달라고 설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홍일 검사 이제 지금 권익위원장의 네.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제일 하고 싶은 건 아마 법무부 장관일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뭔가 이렇게 관련된 직무에서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하마평도 올랐었거든요. 심지어는 한동훈 다음으로 지금 인사검증 들어갔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강하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맡았다라는 건데. 그럼 본인도 원하지 않는 인사였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거를 싫어한다기보다는 법무부 장관 할래, 방통위원장 할래 하면은 어느 걸 할까요? 그러니까 김홍일이라는 그 캐릭터를 봤을 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정권에서 대통령 요구하니까 맡은 것 같고, 지금까지 15년간 7명의 이제 방통위원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인, 정치인, 관료, 교수, 법조인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제일 아는 건 초대는 최시중 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갤럽 회장, 그리고 이동관 뭐 동아일보 기자, 그리고 이제 홍보수석 했으니까 언론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뭐 이호성 성균관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공이 그쪽이고 방통위 전신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도 했고요. 그리고 뭐 정통 관료 출신으로 이계철 위원장 같은 경우에 아예 통신 쪽 전문가고, 법조인으로는 최성준 판사하고 한상혁 전 위원장이 있는데, 한상혁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최성준 판사 같은 경우는 30년 판사를 했는데 뭐 한국정부법학회장 뭐 이런 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약하게라도 좀 연관이 있는데 검사가 온 건 처음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문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필 또 검사니까, 검사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 정권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야당에서는 지금 뭐 하나회다, 검사 하나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언론 보도에서 오늘 10대 일간지에서 4군데서 이거를 사설을 썼어요. 제가 사설을 그냥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사설, 방통위원장 인사 무리하다. 세계일보 사설,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 방송개혁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한겨레 사설, 이동관 후임의 검찰 선배, 방통위 독립성은 안중에 없나. 조선일보 사설이 눈에 띄는데요.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조선일보도. 조선일보까지 지금 비판을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무리해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전과 후는 좀 달라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선거 때 나왔던 이야기가 너무 정권이 오만한 거 아니냐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후에도 국민적으로 설득이 잘 안 되는 인사가 또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좀 심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에서 사설들도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국민적인 납득이 되는 인사이냐라는 측면. 자, 여러분 의견 주시고요. 여기까지 갈까요? 하나 더 갈 수 있습니까? 시간이 안 되나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